그래서 오늘 준비한 커피는 베아비스타 게이샤 페루 커피고요. 베아비스타 하면 스페인어로 이쁘다. 베아 같은 경우는 뭐 미녀와 야수할 때 엘라잖아요. 거기 여주인공 이름이 미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비스타는 광경 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게이샤 같은 경우는 파나마가 가장 유명하죠. 게이샤가 유명하게 된 그런 국가라고 보면 되는데, 파나마 게이샤 같은 경우는 요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 가격 대비 품질을 봤을 때 솔직히 좀 가격이 좀 과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게이샤가 가장 유명해지게 된 게 베스트 오브 파나마에서 그 누구였더라? 그린 마운틴이었나? 그쪽 사람이 커피잔 안에서 신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상당히 유명해졌죠. 커피 같지 않은 커피의 대명사랄까? 커피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던 커피라고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에티오피아나 케냐 이쪽에서 나오던 이제 과일의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중미 쪽에서는 솔직히 그런 과일 느낌이나 꽃향 이런 게 나오지를 못했었거든요. 게이샤 같은 경우는 이게 중미 커피인데 에티오피아의 그런 꽃향이나 과일 루트가 나오네 이런 느낌을 처음 줬던 그런 커피여서 더 감명 깊었던 것 같고요. 품종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커피인 것 같습니다. 분쇄는 코만단테 기준으로 해서 25 클릭으로 갈게요. 커피는 15g 계량을 했고요. 역시 게이샤 특유의 자스민 그리고 시트러스한 향이 잘 올라오고 있어요. 물은 지금 97도로 끓여놨거든요. 지금 15g의 커피를 사용을 했으니까 40g 적시기를 사용을 해주겠고요. 그래서 적시기 할 때 중요한 거는 전체를 다 잘 적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 안 젖었다 하면 물 좀 더 줘서 전체가 다 젖을 수 있게 하시면 되고요. 거품이 조금씩 올라오다가 약간 표면이 말라갈 때 1차 물 붓기를 하면 되고요. 한 30초에 한 80ml 더 첨가를 할게요. 그래서 120까지 물을 첨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향을 맡으면서 좋은 향이 나면 좀 더 붓고 이러긴 하거든요. 지금 120이니까 2차 물 붓기 180까지 갈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60 정도 더해서 240까지 물을 붓고 추출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페루 베아비스타 게이샤 같은 경우는 워시 프로세스의 커피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깔끔한 느낌, 선명한 시트러스한 느낌의 자스민 향이 나오는 그런 커피라고 보시면 돼요. 240까지 하고 추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파나마 같은 경우는 프로세싱이 들어가는 그런 게이샤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프로세싱, 이 아름다운 품종을 가지고 프로세싱을 너무 좀 과하게 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페루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프로세싱을 다양하게 할 여력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때로와 괜찮아서 그런 건지, 워시드 게이샤들이 괜찮은 애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추출 총 시간은 한 2분 40초 정도에 끝났고요. 오히려 워시드 게이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근에는 페루 많이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이샤 특유의 품종적인 특징도 잘 드러나면서 워시드를 상당히 잘하는 그런 국가가 페루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베아비스타 게이샤 팔기 전에도 이전에 팔던 것도 페루 게이샤였고요. 파나마 게이샤는 아직까지 썩히 마음에 드는 걸 찾지 못해서 지금 파나마 게이샤는 아직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맛을 보면 진짜 전형적인 특징이죠. 레모네이드, 자스민, 이런 아주 전형적인 게이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상당히 깔끔해요. 클린컵이 상당히 좋은, 그리고 애프터에서는 약간 캐모마일 차에서 나오는 시원한 느낌의 애프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섬세한 느낌의 게이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커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단맛 같은 경우도 약간 녹진한 단맛이 있어요. 그래서 황설탕 느낌의 단맛도 나고 있고, 식으면 좀 더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먹으면 식기 전에 다 마실 것 같아서. 이 농장 같은 경우는 1970m
위치해 있는 농장이어서 고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로스팅할 때도 밀도감이 상당히 있어요. 로스팅할 때도 좀 열을 충분히 집어넣는 형태로 로스팅을 하고 있고요. 뭐 보통 요즘 뭐 DTR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디벨롭 타임 레이트가 한 13% 정도 내외가 되는 정도로 해서 생각보다 디벨롭 타임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고 있고요. 뭐 그럴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생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선명하게 나와서 굳이 디벨롭 타임을 그렇게 길게 갈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로스팅을 하고 있고요. 로스팅 정도는 그 색도계 기준으로 아즈트론 색도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97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볶을 때마다 약간씩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97에서 위아래로 약간씩 움직이는 정도의 로스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약하게 로스팅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잘 내려서 그런가 맛있네. 베아비스타 게이샤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애프터가 화한 느낌? 시원한 느낌의 애프터라고 해야 되나? 약간 민트보다는 아까 말했다시피 캐모마일 같은 그런 허브류의 시원한 느낌? 화한 느낌의 애프터를 가지고 있고요. 식어가면서도 컵 캐릭터가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출을 했을 때 평상시에 저 같은 경우는 한 2번에 나눠서 추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좀 3번에 나눠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충분히 다 녹여낼 수 있도록 일부러 그 나누는 횟수를 좀 늘려서 했거든요. 그래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좀 많이 뽑아내고 싶을 때는 같은 물량을 사용하더라도 이제 몇 번에 나눠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분을 좀 더 잘 뽑아낼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으니까 커피 품질이나 이제 향이나 이런 걸 맡아보시고 그런 것들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커피를 다 내리고 나서 커피 파우더 냄새도 맡아보거든요. 그래서 그 향이 상당히 좋은 향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성분을 좀 더 뽑아내는 스타일로 해서 추출 스타일을 좀 더 바꾸면 그 다음번에는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린 페루 베아비스타 게이샤 워시드 프로세스 커피고요. 자스민 그리고 레모네이드 캐모마일 이런 노트들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커피. 그러니까 좀 깔끔하고 선명하고 전형적인 게이샤라는 품종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느끼고 싶다라는 분들 품종 특징, 프로세싱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품종에서 나올 수 있는 컵 캐릭터들이 어떤 느낌인가 궁금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만한 커피인 것 같아요. 게이샤가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 전형적인 커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끝내지? 항상 끝내는 게 헷갈려.